여러분, 코인 거래소 줄폐업 이제 신고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고 기한이 9월 24일이에요. 9월 24일이면 오늘이 9월 18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은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신고를 못하면 나머지 거래소들은 다 폐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줄폐업이에요. 그러면 몇 개나 되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몇 개냐? 이게 정부도 제대로 된 통계도 안 갖고 있을 정도로 정부가 저는 굉장히 무관심했다고 생각해요. 예, 코인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들어가서 질서를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질서를 안 잡고 그냥 놔두는 바람에 시장은 시장대로 커지고요. 예,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예, 이게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참 어렵기는 하지만 뭐 2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실질적으로 한 60개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거래소 중에 말입니다. 뭐 200개가 되든 60개가 되든 그 많은 거래소 중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신고해서 받아줄 거래소는 몇 개나 될까?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폐업을 하니까. 현재까지는 말입니다. 일단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곳은 4곳이에요. 업비트, 빗썸, 코인은, 코빗 이 4곳입니다. 사업자 신고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금융권의 실명 계좌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곳은 안 망할 수도 있고 지금 정부가 사업자를 내줄 수도 있겠지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나 내년에 그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식이든 피해를 덜 가게 할 거예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되면 엄청난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시장이. 예, 가상화폐 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암호화폐 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이게 ISMS 인정받은 업체가 36곳이에요. 예,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뭐 고팍스나 한비코나 예, 에이프로빗이나 후오비나 보라비트나 굉장히 많은 여러 36곳, 예, 36곳이 이제 정보보호체계 예, 인정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여기는 원화 마켓은 안 된다. 원화로 거래는 안 된다. 원화 거래는 안 되고 코인 거래만 된다. 코인 마켓으로 갈 거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인 마켓으로 가면 살아날까? 그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결국은 코인 마켓은 코인과 코인이 거래가 된다는 거고 지금 뭐 코인 이러면 대장주가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여기 있는 다른 코인들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봐요. 그러면 코인마켓에 이 36개를 코인마켓으로 가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소가 제대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4곳도 4곳 다 허가를 내줄 거냐 이 문제도 더 봐야 되는 문제지만 조금 요즘 전체적인 모양새는 보니까 사업자 4곳은 그냥 실명계좌로 예, 원화마켓이 가능하게끔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가 가능한 곳이에요. 예, 그런 곳은 아마 해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더 봐야지 알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36곳 여기는 원화마켓이 가능하고요. ISMS를 인정을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 남겨둔 곳이 지금 40여 곳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20곳 이상 예, 많으면 한 100곳 가까이 한 200곳 가까이가 지금 아직도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무더기 폐업된다는 이야기예요. 무더기 폐업. 진짜 무더기 폐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인 시장에서 들어가 있다면 아마 어느 정도 빨리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정리하시라고. 사실 보시다시피
2017년 12월에 100만 명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2021년 8월에는 660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국민의 피해가 충분히 우려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원화마켓 중단을 하겠다는 고지가 여기저기서 많이 뜨고 있어요. 그 뜨고 있는 데는 점점 이제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이제 코인마켓으로 가야 되는데 코인마켓으로 가서 얼마나 살아날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정부는 질서 있는 정리를 하겠다. 이제 와서 진적했어야죠. 진적에. 예, 저는 이 코인 시장에 뭐 굉장한 괴소문들 많지요. 굉장한 괴소문들 많습니다. 제가 검증 안 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혹시나 이 코인 시장에 이상한 불순 세력들이 끼어들었던 건 아닌가. 저는 그런 게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앞으로도 많은 충격을 저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코인 거래소가 줄폐업할 거예요. 문을 닫아야 돼요. 어떤 식이든 문을 닫습니다. 이제 문을 닫으면 그에 따른 피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질서 있는 정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질서 있는 정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뭔지 모르겠지만 말만 화려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거래소들이 폐업을 예정된 거래소들 있잖아요. 이 거래소가 폐업 이후에도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예치해 준 자산 불편함이 없이 되찾아갈 수 있게끔 전담 창구를 운영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정부가 전담 창구를 운영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인이요. 여러분들 코인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코인이 나쁘다 좋다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재 가치가 있는 코인은 괜찮아요. 내재 가치가 뭐냐? 코인 말 그대로 화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폐 역할을 하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주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차를 살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내재 가치가 뭔지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하는 게 좋지. 듣도 보도 못한 코인에다가 여러분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 돈은요 그냥 돈 내다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코인 시장은 이게 쉽게 말하면 질서가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판칩니다. 언제 어느 때 돈 다 날릴지 모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거나 또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부부터 하세요.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 따라서 하지 마시고 공부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코인 시장에 이제 보고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뭐 코인을 조금씩 사보는 거예요. 아주 찔끔찔끔. 그러면 연습을 한 다음에 내가 코인에 자신이 있다. 이런 자신이 붙을 때 그때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인이 이게 뭐 진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있어요. 중앙은행이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 이게 엄청나게 크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중앙은행의 기능이 다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죠. 몇 군데. 하고 나라들이 다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엘살바도르인가요? 뭐 하고 하는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렇지만 코인이 없어지지는 않는 그런 화폐다. 저는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거 가지고 거래가 되니까요. 정부는 화폐로 인정 안 하고 있지만 화폐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여러분 신중하게 투자하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